두 번의 회차에서 개인 사정으로 업로드 못 드린 점 사과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영상은 배트맨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인 32,000원을 넘어서는 64,000원 수준의 초안으로 만들어냈으며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의 만남입니다. 라이프치히를 잡으며 4위 추격에 불을 붙인 슈투트가르트의 추격의 경기이자 승점 방어로 추격을 오히려 따돌리고자 하는 양팀의 전력을 다하는 경기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치열한 분데스 상위권 경쟁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매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한 운다브가 복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림과 동시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다 득점자인 데미로비치가 최근 한 달 동안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폭발력은 떨어지지만 적어도 브레멘 유스 출신 신성 볼테마드의 활약이 터지면서 상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프라이부르크는 홈이었다면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을 법한 경기이나 최근 리그 원정 6경기 2무사패의 처참한 성적 속에 2경기 만에 9골이나 허용하는 수비는 답답함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레고리치의 헤더나 그리포의 최근 살아난 득점 감각은 이번 경기에서도 클린시트 패배를 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운다브가 돌아온 홈에서의 슈투트가르트에게는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2대1 정도를 예상하며 승으로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2경기는 하이덴하임과 장크트 파울리의 만남입니다. 하이덴하임은 날짜 배기 영입으로 공격 보강을 했고 이에 최근 2경기를 무패로 가져가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부상 병동이 심각한 장크트 파울리의 까다로워 보이는 잔류 포지션을 다투는 이번 경기는 불리함이 느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강등권 방어를 위해 치열한 하위권 경쟁에서 두 팀이 순위 방어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이덴하임은 리그 10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하던 와중 우니온 베를린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브레멘 원정에서까지 시엔자의 극장골과 함께 3대3 무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어시가 9분 만에 교체당하기는 했으나 교체 카드는 적중했고 슈미트 감독은 2부 리그에서 영입한 득점왕 지부지바체의 적극 기용에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았고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다시 데뷔 득점까지 노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장크트 파울리는 현재 부상자 명단이 터져나가는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간 분데스리가 2에서 하이덴하임 원정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장크트 파울리임에도 이번 첫 분데스리가에서의 원정 만남은 지난 1라운드 홈에서 0대2의 패배 수준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압박하는 모습은 하이덴하임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보니 승무로 복수 선택을 노리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VfL 보훔과 라이프치히의 만남입니다. 서로 순위가 많이 차이나 보이는 경기이지만 라이프치히의 배당이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나온 카드로 징계 결장을 하게 될 핵심 공격진의 부재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반 배팅을 하시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 오펜다와 세스코가 모두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라이프치히입니다. 다행히 시몬스가 돌아와서 복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바움가르트너나 누사라는 자원이 남아있는 라이프치히에게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팀 내 최고 득점자 둘을 잃은 라이프치히의 압살을 바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배당이 2.06배당까지 나올 만큼 그 여파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만 보훔의 전력을 뚫어내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원정 4패 중 3패가 리그 정통 강팀을 상대로 한 패배였기에 최근 성적은 의식하지 않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자면 오히려 고배당이 책정된 이번 경기가 어쩌면 언더로 접근을 고려하거나 일반승 접근 시 승부식 구매에서도 메리트를 더해주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금 과감하게 패로의 단일 구매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4경기는 홀슈타인킬과 호펜하임의 만남입니다. 도르트문트마저 잡아내는 홈에서의 기세로 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홀슈타인킬은 강등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홈 3연승을 노립니다. 호펜하임이 3연패에 빠져있고 홈에서의 기세가 원정에서 잘 보이지 않다 보니 크라마리치의 외로운 싸움이 예상되는 경기는 치열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결과부터 말하자면 역배당 책정이 되어 있는 홀슈타인킬 승리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펜하임의 몰아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과 홀슈타인킬의 수비는 치명적 약점이지만 넓어지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공간을 빠르게 회복해 압박과 수비 포메이션 전환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도 양팀이 승점 3점을 위해서 총력전을 하게 되었을 때 홀슈타인킬 최전방 슈토와 하레스의 움직임이 더욱이 호펜하임을 위협할 수 있고 홈 3연승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도르트문트도 전반 측면에서조차 루트를 찾아내기 어려웠던 3중 압박은 호펜하임의 전진을 억제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어쩌면 1대0 내지 2대0의 결과가 나오며 지난 1라운드 호펜하임의 3대2 승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싸움이 되어질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승부를 복수 구매하고 싶을 수도 있으나 이번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하이덴하임의 성적을 기반으로 승의 단일 구매로 가져가게 됩니다. 제5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만남입니다. 맨시티를 허망하게 만드는 극장골로 홈에서 무승부를 건진 브렌트포드입니다. 리버풀에게 한 차례 2년 전 악몽을 선서해줬던 듀오 위사와 은베우모가 다시 리그 홈 최다 득점 클럽의 위용을 선두 리버풀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의 리버풀은 더 이상 정체할 수 없기에 슬롯 감독의 전력을 다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최근 4경기 1무 3패의 성적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져가게 하는 경기입니다. 리버풀이 현재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주춤하고 있고 원정에서 이번 시즌 10월 28일 이스널전을 시작으로 6경기를 치르며 웨스트햄과 5대0 한 번밖에 클린시트가 없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미 한방 공격력 자체는 홈에서 더욱이 빛나는 브렌트포드라는 것은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도 은베우모와 위사를 활용한 측면 역습은 리버풀을 위협할 수 있으며 승점을 노리는 경기를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 리버풀을 잡았던 브렌트포드에는 라야의 활약도 있었으나 공격에서 은베우모의 위사가 결과를 만들어냈고 지난해 겨울에는 이둘 없이 토니 체제에서 1대4 패배를 홈에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필드에서 이미 아무것도 못하고 반코트 패배를 당한 이력이 지난 2라운드에 있으나 이번 경기는 한번 승점 사냥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무패 복수 구매 투자를 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제6경기는 레스터시티와 풀럼의 만남입니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리그 6연패 수렁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어지는 홈 경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인 풀럼도 무패 행진이 끊어지는 했으나 전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번 경기도 불리해 보이는 레스터는 힘든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반전을 노리는 홈 경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부임 직후 수비 변화와 함께 자신의 색깔을 넣으려 했으나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승리는 운이 따라준 경기였다고 봐야 했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수비에 당장 해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방 공격 능력을 살리는 축구로 상대에게 분위기를 가져와야 하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밀리고 있고 이번 경기도 만일 풀럼이 지난 경기 멀티득점 이워비와 윌슨 혹은 트라오레까지 내세워 압박한다면 전반부터 밀리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도 페레이라나 로우의 교체 기용 및 유망주 킹의 활용까지 넓혀가고 있는 풀럼에게 끝까지 기세를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승부식 구매까지 노려보는 이번 경기는 풀럼의 우세를 예상하고 패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만남입니다. 웨스트햄은 보웬과 필크루크의 동시 이탈에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생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파케타 톱으로 타파하며 오히려 풀럼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연속 런던 더비를 홈에서 가져가며 연승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팰리스가 최근 리그 10경기 단 1패에 엄청난 기세로 공수 밸런스를 앞세워 나아가고 있고 수비가 약한 웨스트햄은 팰리스의 전방 피지컬에 고전할 듯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팰리스 원정에서 이미 2대0 승리를 했던 웨스트햄이 8년 만에 팰리스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현재 보웬과 필크루크가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공격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지난 경기에서 파케타를 톱으로 올리고 쿠두스와 직접적인 합을 맞출 수 있는 변화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굳이 라인업을 바꿀 이유가 없는 웨스트햄이 동일하게 나올 경기입니다만 수비에서는 팰리스가 풀럼을 더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 전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팰리스는 글래스너 감독이 최근 리그 10경기 단 1패라는 든든한 성적과 맞대결 5경기 리그 2승 3무 무패의 상성을 살려 최근 기세를 올리려 할 테고 에제가 워낙 뛰어난 조율과 함께 휴즈의 끈질긴 수비 그리고 사르와 마테타의 피지컬은 웨스트햄의 수비가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팰리스가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를 클린시트로 막아내고는 있으나 웨스트햄은 지난 10년간 홈에서 팰리스에게 무득점 패배를 당한 적은 없다 보니 무패로 복수 선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8경기는 아스널과 아스톤빌라의 만남입니다. 북런던 더비를 역전승으로 만든 아스널은 사카와 제주스의 이탈에 공격진이 약해졌다는 평가이지만 홈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홈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즌 빌라가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와킨스가 살아난 빌라이기에 다시 6위 경쟁에 진입한 에메리 감독은 전력을 다해 버티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아스널이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미 본머스와 함께 리그 홈 10경기 단 7실점으로 공동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비이고 컵대회 2개 모두 홈에서 충격 패배를 당하기는 했으나 리그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빌라를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33라운드 빌라에게 홈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던 아스널이다 보니 이번 경기도 와킨스가 이렇게 자신감을 찾는다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에메리 감독이 최근 작정하고 승점 사냥에 나선 만큼 사카와 제주스까지 잃어버린 아스널의 공격은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주도권을 아스널이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빌라의 수비도 포지션을 지키고 있을 때 역습시 약한 모습은 이번 경기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라의 모습은 홈에서 두각이 나타나는데 원정이다 보니 아스널에게 업셋을 만들어낸 것은 힘들어 보이고 약간의 변수를 준다고 해도 아스널의 최근 컵대회 체력 문제까지 고려하는 승무의 복수 선택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제9경기는 레버쿠젠과 뮌헨글라흐트바흐의 만남입니다. 공식전 10연승의 레버쿠젠을 막을 팀이 이번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냉정하게 정말 큰 변수가 아니라면 독식을 위한 1000원 역배당 구매도 아까울 전력 차이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변을 바라고 독식 당첨을 노리기 위한 1000원 구매가 아니고서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식 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을 막을 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분데스리가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가 원정이었다면 독식을 노리며 무패까지 투자는 해보겠으나 홈에서 레버쿠젠이 보여주는 압박과 빌드업은 이미 글라흐트바흐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하게 레버쿠젠의 승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10경기는 에버턴과 토트넘의 만남합니다. 모예스 감독은 리그 데뷔전마저도 공격에서 해답을 못 찾고 결국 데뷔 2경기 연패를 당했습니다. 토트넘도 13위 추락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양팀 모두 최근 리그 5경기 승리가 없는 와중 반등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5경기 리그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단두대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수비가 문제시되고 있고 에버턴은 공격이 안 풀립니다. 에버턴은 맥닐 부상과 동시에 공격에서 더 어려움을 겪으며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고 토트넘은 판더벤과 로메로 이탈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는 더 높은 위치 압박을 가져갔을 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 다시 한번 롱볼 축구를 추구하는 모예스 감독의 한 번에 찌르는 전술로 센터백들이 기량을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도 메디슨의 벤치 출발이라는 아쉬운 선택을 보고 말았고 이번 경기에는 이러한 변수 없이 손매 듀오가 함께 나왔을 때 공격에서 작업은 분명히 더 수월할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이점을 가지고는 있는 와중 에버턴 원정 지난 컵대회 포함 6경기 연속 무승부에 10경기 2승 8무라는 믿기 힘든 성적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번 경기는 무패로 복수 선택을 노려봐야만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11경기는 맨유와 브라이턴의 만남입니다. 아직 영상 제작 시점에 이전 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두 팀이 하위권 클럽들과 매치를 남겨두고 있고 여기에서 분위기를 가져가는 클럽이 이번 매치에서도 더 기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올드 트래포드에서 약하지 않았던 브라이턴이 정말 리그 10개의 무승부라는 징그러운 기록을 깨고 승리까지 만들지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영상 제작 시점에 아직 새벽 리그 경기를 치르지 않은 두 팀입니다. 각각 사우샘프턴과 입스위치를 상대로 아위권 팀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상 변수나 카드 변수로 이번 경기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칠지는 경기 확인 후 댓글로 추가 수정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전력으로 본다면 메뉴는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압박을 가져가는 과정과 버티는 힘은 있으나 공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지르크지의 헤더와 부페의 외곽 슈팅 말고는 득점 방식을 찾기 어려워 보일 정도입니다. 아모림 감독의 역습을 좋아하는 전술은 특히 라인을 내렸을 때 브라이턴이 더 좋아하는 구도가 될 수 있고 브라이턴의 템포 조절과 한 번에 치고 들어가는 공격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라면 페드로와 각 부상 선수들 회복이 다 이뤄질 브라이턴이기에 이번 경기는 무패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12경기는 노팅엄과 사우샘프턴의 만남입니다. 리버풀에게 더블은 실패했으나 또다시 노팅엄의 홈이 어떤 곳인지 리버풀에게 증명하며 리버풀 전담 깡패의 모습을 보인 노팅엄입니다. 강등권 사우샘프턴도 잡아내고 순위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이어지는 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사우샘프턴의 맨유 원정 결과를 떠나서 전술상 사우샘프턴의 측면 공간은 엘랑가와 오도이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미 사우샘프턴의 잔류는 이번 시즌 어려워 보기이게 굳이 버티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쩌면 전반전에 노팅엄이 빠르게 득점하면서 리드를 가져갔을 때 더 라인을 올리게 될 사우샘프턴이다 보니 뒷공간은 2대0이 되는 순간까지 확실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굳이 노팅엄이 압박하고 라인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양팀의 경기력 차이와 이미 44실점을 하고 있는 사우샘프턴의 수비는 차이를 증명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노팅엄의 승리로 구매를 가져갑니다. 제13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마인츠의 만남입니다. 감독 교체를 하고도 바움가르트 감독이 부임하고 2연패를 당한 베를린입니다. 전술 변화를 정말 다양하게 줘봤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모두 클린시트 패배를 당했는데 마인츠의 압박이 강하게 이뤄질 이번 경기는 마인츠가 레버쿠젠에게 허망하게 당한 패배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정배당을 받은 베를린이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마인츠가 역배당을 받은 경기입니다. 지난 레버쿠젠과의 경기 막판 헬릭센 감독이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피치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수가 마인츠의 경기력에 얼마나 차이를 보이게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감독 교체를 감행한 우니온은 공격에서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4명의 수비를 두는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드필더 운영에 정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나 득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의 압박은 이번 경기도 강하게 나올 것이라 봐야 합니다. 레버쿠젠에 내어준 경기가 아쉽기는 해도 이전 프랑크푸르트와 볼프스부르크전을 보신 분들은 도저히 역배당이 잡힌 이유를 찾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승무패 구매 또한 배당을 떠나 59%까지 몰려있는 마인츠의 승리이고 지금의 저로서도 마인츠의 승리는 승부식 구매까지 노려보고 싶은 경기이기에 패로 접근을 가져갑니다. 제14경기는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의 만남입니다. 드디어 원정 첫 승을 거둔 아우크스부르크이지만 당장 원정 득실 마이너스 15점이라는 수치는 이번 경기도 불안함을 더합니다. 워낙 브레멘의 최근 공세가 최전방에서 압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홈 5경기 무패의 브레멘은 근소한 차이가 아닌 대승을 원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마지막 경기이기에 변수를 생각할 수는 있으나 도저히 역배당 없앨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경우 홈에서는 그래도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만 원정에서 득실 맞이는 리그 강등권 수준으로 최악의 모습입니다. 브레멘이 당장 스타게나 두쿠슈가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연말 연초의 두 선수입니다. 이들이 홈에서 공격을 퍼부었을 때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근 홈에서 리그 5경기 무패의 브레멘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일반 승리 정도는 거뜬하게 해내야 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도 승의 단일 선택과 함께 조금 쉽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지가 1개 넘어서며 동일하게는 구매가 이뤄지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초안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 만큼 항상 독식 1등 당첨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